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구조의 명칭 및 특성, 그 중에서도 동방향 부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시피 종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종방향 부재. 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바로 이 부분, 선수 부분이 되겠죠. 선수 부분과 선미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지금 선수부에서 선미부를 가로지르는 이 방향을 종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방향에 설치되는 각종 부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외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림부터 보고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선체 구조에서의 그 하나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익숙했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중심선 걷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평판 연골이라고 하는 킬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플레이트 킬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버튼 플레이트라고 하는 선저 외판, 선측 외판, 그 다음에 내접판, 그리고 갑판, 그 다음에 종격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측거더, 즉 사이드 거더까지도 아마 배웠었던 내용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에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평판 용골 같은 경우에는 용골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웃긴 얘기로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 고잉 메리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해 줬었는데, 배의 중심에 있어서 무엇을 직진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방형 용골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도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중심, 쭉 부분은 두껍게 만들어서 플레이트 킬이라고 하는 평판으로서 덧대줌으로써 충격을 완화해준다, 중심을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저 웨펀 버튼 플레이트와 이너 버튼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선저 외판과 내저판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작했었던 이중저 구조에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했었던 것들을 2학년 때 떠올려 보면 바로 이게 내저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외판이 되겠죠. 선저 외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 거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거더라고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이제 거더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센터 라인에 있기 때문에 중심선 거더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측 거더, 사이드 거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측 외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사용되는 판 중에서 어디 부에 있다? 선측에 있기 때문에 선측 외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최상갑판이라고 하는 이 상갑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종격벽, 그 전에 이제 종격법부터 설명을 하자면, 종격벽은 뭐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유조선일 경우에 무엇이 선체의 그 재화 중량이 크기에 따라서 소형 선박, 중형 선박, 대형 선박 중에 중형 선박의 경우에는 종격벽을 한 개 설치한다. 언제? 중형 선박에. 그렇다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색깔을 조금 달리 써볼까요? 네, 파란색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주고요.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격벽 하나는 중형 선박이고요. 중형 선박. 종격벽 두 개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종격벽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그렇죠. 슬롯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무엇을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으로 인해서 중심이 무너지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종격벽을 설치함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지 않게끔 액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한 역할로서 종격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종격벽의 경우에는 결국 뭡니까? 선측 외판이라고 하는 판과 그 다음에 내측에 있는 벽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이곳에 무엇을 만들어 준다? 구획을 만들어 준다. 즉 밸러스트 탱크의 형태로 만들어 주면서 이중저 구조의 모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측 종격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호퍼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호퍼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호퍼 탱크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모스형 탱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호퍼 탱크라고 하는 호퍼형도 있었을 거고요. 호퍼죠. 호퍼. 네, 이렇게. 즉 호퍼라고 하는 것은 선측부와 그 다음에 선저부를 이제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구간으로서 지금 유조선, 즉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원유가 들어가죠. 이 액체가 담겨져 있을 때 특히 선체에는 직각으로 떨어져 있는 창문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었죠? 예. 직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집중 하중이 발생을 한다. 즉 취약한 부분으로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가장 먼저 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모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호퍼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측부와 선저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직각으로 만났을 경우에 결국에는 집중하중에 의해서 크랙 혹은 결함으로 해서 깨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즉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경사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취약 부분을 보완해 준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를 어떻게 한다? 공면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또 특허 기술을 이제 신청한 것으로 선생님이 이제 조사한 바 나와 있는데, 즉 여러분들은 이 호퍼판이라고 하는 역할은 결국 뭐다? 액체로 많은 중량의 액체를 실었을 경우 내부에서 집중하중으로 크랙이나 깨지기 쉬운 모서리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기울어져 있는 판이다. 그게 바로 뭐다? 호퍼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했는데 바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